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글 대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글 연구의 이민옥역금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좋은 글을 모아서 담은 책입니다. 자기 긍정으로 이끄는 좋은 글과 희망과 꿈을 향한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행운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해지기 위해 즉각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물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직면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책임을 떠넘기는 건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둘, 진심만을 말해야 합니다. 상대의 환심을 사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상대는 늘 기분 좋게 느끼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아부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또한 상대를 마음대로 하려는 얄팍한 술책이거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칭찬과 아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진심이 뒷받침된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을 할 때 칭찬 그 자체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 것입니다. 셋, 똑똑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똑한 척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도 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우선 똑똑한 척 행동하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똑똑하면 이로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한 말짜리 그릇에는 9대쯤 담는 게 좋습니다. 가득 채운다면 자칫 그릇을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나는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말 것이며, 비록 정당한 말이라도 7할, 8할쯤만 말하고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코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공손한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들은 지상의 영예를 쫓기 때문에 위험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았을 때는 화살을 쏜 자신을 탓할 일이지 아무것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현은 스스로 이와 같이 행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일이 잘 되었으면 그것은 운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대담하게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면 자신감이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할 것이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면 소심한 마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일을 이미 해버린 것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시도해 보기도 전에 질의 겁에 질리지 않도록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긍정형과 평범형, 부정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답을 합니다. 부정형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평범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렇지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죠. 거기서 거깁니다. 하지만 긍정형으로 하는 말에는 열정과 힘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죽여줍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끝내줍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말하는 습관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난 꼭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난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나중에 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왜, 무엇을 묻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언제를 묻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아직 이것밖에 못했다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취를 다짐한다. 2. 작은 성공을 서로 축하해 준다. 3. 실패를 나무라기보다는 성취를 인정한다. 4. 화를 내기보다는 유머를 즐긴다. 5.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탓한다. 6. 상대방의 장점에 초점을 맞춘다. 7.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말한다. 8. 상대방을 신나게 호칭한다. 9. 노래방에 가서도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금 쓰는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하는 말이 바로 성공을 암시하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속상하고 화가 날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참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는 최초의 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 일단 참아야 합니다. 2.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속을 상하게 할 때는 고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웃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할수록 희극적 요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는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고뇌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웃긴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좋다, 까짓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좋다, 까짓것이라고 통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마음먹으려 들면 바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5.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 내가 왜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면 억울합니다.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 시간이 약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할 때는 세월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배짱 두둑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8. 세옹지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속상한 자극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생각하며 심적 자극에서 탈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9.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에 매달리다 보면요, 한없이 속을 끓이게 됩니다. 즐거웠던 지난 일을 회상하면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10.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괴로울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위에서 언급한 9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고 다음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뉴욕의 저명한 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환자들이 입에 담는 만약이란 두 글자입니다. 나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 일을 회고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보냅니다. 만약 내가 그 면접 시험 전에 준비를 잘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렇게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소모를 가져올 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에 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들어야 할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을 거야 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다음번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꿈을 꿀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합니다. 신념도 강하지만 신념의 실행을 더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열망도 도움이 되지만 열망의 노력을 더하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서 잃을 것은 없으며 성공하면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 평온을 찾는 일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힐수록 평온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나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이 내적인 평온함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에 신의 창조적인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풀어주고 충분히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계획했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어둡고 괴롭더라도 항상 마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하는 일도 좁아지는 법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속에 성의가 없는데 겉으로 성의 있게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늘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글 대사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글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의 크기와 생각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